클리브랜드에서 준비한 언택트 스핀스쿨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영중입니다. 오늘 초대형 게스트를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바로 박인비 프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인비 프로님은 제가 국내 KLPGA 투어에서 7월 달에 중계 네. 방송을 하고 한 네.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KPMG 대회 끝나고 10월 달쯤에 다시 이제 국내에 입국해서 네. 한 7주 정도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뭐 연습도 하고 또 트레이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과도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US 오픈 준비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핀스쿨 같은 경우에는 네. 숏게임 능력 향상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인데 네네. 아무래도 박인비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숏게임의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박인비 프로님이 생각하시는 숏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숏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그린 주변에서 사실 샷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 보통 이제 샷 할 때 뭐 드라이버 샷도 한타고 뭐 웨지 샷도 한타고 이제 퍼터도 한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웨지 샷도 마찬가지로 사실 짧은 샷이지만 이것도 한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린 주변에서 이제 보통 미스샷을 쳤을 때 그린 주변에 미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린 주변에서 얼마나 타수를 많이 잃지 않고 세이브를 하고 파 세이브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가 숏게임의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파5 같은 경우에는 또 웨지샷을 붙여서 버디 기회를 얼마나 가까운 버디 기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타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린 공략에서 아무래도 스핀이 많이 걸리게 된다면 네. 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매니지먼트대로 딱딱 꽂히는 네. 그런 샷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숏게임에서 스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숏게임에서 스핀은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서 내가 얼마나 구를지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예상되는 공의 구름을 스핀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내 스핀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에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도 스핀이 먹지 않는다면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울 수 없는 위치. 예를 들면 내가 샷을 이제 오른쪽 핀이 있는데 그린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셨을 때 그린 공간이 뭐 한 3야드, 4야드밖에 없는데 너무 좋네요. 네.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 그런 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 얼마나 내가 이 샷을 그린에 안착을 시켜서 뭐 3, 4야드 안에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샷들을 이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핀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핀이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웨지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웨지샷이 스핀을 많이 걸 수 있는 클럽이잖아요. 네. 인비 프로님 혹시 어떤 웨지 쓰세요? 네, 저는 클리브랜드 RTX 짚코어를 올해부터 이제 신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웨지의 구성은 저는 57도, 근데 56도이지만 57도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네. 56도 그리고 또 50도, 46도 이렇게 짚코어는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또 러닝 어프로치도 자주 하는 편이고 56도로 웬만한 벙커샷, 그린 주변 샷은 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10부금 웨지라고 해서 네. 그루브가 19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써보시니까 아무래도 스핀에 더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스핀량을 추가하는 데는 이제 그루브를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루브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그루브를 타고 공이 올라가면서 스핀량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짚코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기존에 있던 그런 그루브 양보다 19개로 그루브의 숫자가 늘어서 아무래도 그냥 똑같은 샷을 치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스핀을 조금 내실 수 있는 그런 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클리브랜드에서 준비한 언택트 스핀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택트 스핀스쿨 첫 번째 고민을 보내주신 질문 사연자인데요. 구본웅 님이세요. 웨지샷과 스윙의 관계, 특히 80m 이내 거리에서 그린 안착과 깃대에 붙이는 샷 테크닉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웨지샷과 스윙의 관계, 박인비 프로님께서는 웨지샷 하실 때 스윙이 네. 바뀌시나요? 구본웅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웨지샷을 해야 된다 하면은 스핀량을 더 만들기 위해서 스윙이 가파르게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하지 않았던 스윙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이제 웨지샷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 스윙에서 뭔가 굉장히 다른 스윙을 추가하시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똑같이 스윙을 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의 로프트나 아니면은 뭐 짚코어가 갖고 있는 이 19개 그루브를 잘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웨지샷과 드라이버샷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게 셋업 자체부터 굉장히 다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채도 짧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 있는 각도도 굉장히 달라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멀리 서야 되고 스윙도 완만해지고 하는 반면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서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채가 서 있다 보고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대로 스윙을 하셔도 사실 원래 드라이버 샷보다는 훨씬 더 가파른 스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가파른 스윙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웨지샷이나 아니면 드라이버 샷이나 전체적으로 똑같은 스윙을 추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가팔라지면서 많이 찍어 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웨지샷을 하실 네. 때. 그래서 이제 찍어 치시지 마시고 웨지샷도 쓸어 쳐 주시면 돼요. 사실 쓸어 친다고 해서 스핀이 안 먹냐? 이게 아니거든요, 절대.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찍어 쳐야 스핀을 먹는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찍어 치시지 마시고 웨지샷도 쓸어 치셔야 되고 쓸어 치셔도 충분한 디보트와 충분한 스핀량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컨택이 나오면서 더 많은 스핀량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윙으로 똑같이 쳐주시면 되고 찍어 치시지 마시고 그냥 채가 갖고 있는 각도 그리고 채가 갖고 있는 그루브 그거를 잘 사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질문 주셨던 게 네. 80m 이내 거리에서 네. 그린 공략을 어떻게 하고 네. 어떻게 내가 스윙을 해야 좀 좋은 건지 네. 박인비 프로님만의 비결을 좀 80m 이내 거리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구본웅님께서 또 80m 이내에서 어떻게 샷을 해야지 이제 그린 안착률이 높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핀에 더 가깝게 붙일 수 있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80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2도 아니면 54도 아니면 뭐 많이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56도, 58도로도 이제 충분한 남자분들은 거리가 되실 텐데요. 80m 이내에서는 거리 감각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거리 감각과 스핀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야드 단위로 조금 이렇게 잘라서 거리감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60m, 뭐 65m, 70m, 75m 이런 식으로 네, 우선 스윙 크기로 많이 조절을 하는 편이고 스윙 크기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내보내려면 이제 공에 컨택되는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백스윙 크기라도 공에 갑자기 너무 세게 맞는다거나 살살 맞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리 차이가 갑자기 뭐 10야드, 15야드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네. 그 오차 범위를 한 5야드 이내로 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방향성이야 뭐 미스샷이 나오면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방향성은. 네. 네, 근데 뭐 내가 정확한 컨택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리감이 일정하게 나오시려면 스윙 리듬이 똑같으셔야 돼요. 그 사실 제가 네. 중계를 하면 가장 많이 박인비 프로님 중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네. 리듬이 정말 한결 같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리듬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웨지샷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웨지샷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언샷, 드라이버샷 저는 항상 다 일정한 리듬감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예를 들면 60야드를 칠 때, 70야드를 칠 때 뭐 70야드를 쳐야 되니까 더 스윙을 빨리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백스윙 크기로 그리고 또 스윙의 크기로 전체적인 거리감을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일정한 리듬을 갖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가장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내가 70야드를 쳐야 되는데 내가 백스윙을 들었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서 안 갈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세지거든요, 히팅이. 네. 그럼 갑자기 막 너무 멀리 간다거나 탑핑이 난다거나 뭐 컨택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지샷을 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스윙보다는 조금 더 크게 스윙을 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는 임팩트를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뭐 엄청 세게 친다고 해서 스핀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좋아하는 거리는 저는 보통 한 65야드, 70야드 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풀스윙보다 오히려 한 4분의 3 스윙 정도? 네. 네. 3분의 4, 4분의 4. 네. 하여튼, 네. 커럴 스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저는 컨트롤도 잘 되고 스핀량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쳐도 사실 저는 보통 이제 65야드에서 저는 이제
70 사이를 가장 오. 딱 한 반 이상 정도 되는 스윙으로 그냥 보통 쳤을 때 가장 좋은 스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80m 이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그냥 내 백스윙 크기와 내가 항상 치고자 하는 리듬을 쳤을 때 내가 몇 미터 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본인의 스윙 크기와 본인의 임팩트가 이 정도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가느냐. 그래서 자신 있게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본웅님께서도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웨지와 스윙의 관계는 다른 스윙들과 마찬가지로 개념은 같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자꾸 덤비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리듬도 조금 더 일정하게 해서 특히나 80m 이내의 거리는 조금 더 정밀한 네. 샷들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 스핀스쿨 내가 잘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이 박인비 프로님이 해주신 조언을 토대로 이 골프 실력의 향상을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요 황재주 님이신데요. 깊은 러프에서의 웨지샷 요령과 반대로 잔디가 거의 없는 곳에서 공을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우선은 깊은 러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네, 황재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은 가장 깊은 러프에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은 컨택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컨택 그러니까 포인트.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에 러프가 이제 깊으면 사실 공이 좀 많이 박혀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윗부분 조금 보이고 이러는 수준인데 깊은 러프에서는 무조건 헤드를 열고 치셔야 돼요. 네, 깊은 러프에서 그냥 스퀘어로 놨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 잘 나온다고 해도 런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깊은 러프에서는 좀 더 그루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샷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헤드를 조금 열어주셔야 되고 컨택 포인트가 보통 이제 러프에 있으니까 나는 이걸 찍어 쳐야지 나가겠다. 그럼 최대한 공에 가깝게 히팅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깊은 러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 뒤에 있는 풀부터 완만하게 쓸어주셔야 된다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세게 그냥 찍는다고 해서 공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찍히면 공이 팡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린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굴을지 예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깊은 러프에서 포인트는 우선 헤드를 좀 열어주신 셋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공 뒤에 헤드를 잘 떨어뜨려서 여기서부터 좀 완만하게 쓸어 나가는 샷을 해주셔야 러프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짧은 풀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대로 이제 잔디가 거의 없는 뭐 한국 봄이나 아니면은 뭐 가을이나 이럴 때 이제 잔디가 많이 죽어 있을 때 밑에 모래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뭐 이게 약간 페어웨이 벙커인가 아니면 뭐 굉장히 이제 컨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백에 있는 웨지들 중에 가장 낮은 도수의 웨지를 쓰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페어웨이 벙커에서나 아니면은 그린 주변에 만약에 풀이 하나도 없고 밑에 모래가 있는 경우 샌드웨지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네, 샌드웨지는 사실 그런 경우에서 컨택이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50도 웨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RTX 50도 웨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프샷과는 조금 다르게 저 공에 가까운 컨택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채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완만하게 그냥 빠져나가는 스윙을 하셔야 되고 50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앞에 토 부분 있잖아요. 앞에 토 부분이 오히려 약간 닫히는 느낌이 나서 이 솔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네. 해주셔야 돼요. 퍼터하는 식으로 컨택 포인트를 조금 더 러프 칠 때보다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50도나 뭐 46도나 52도나 이런 웨지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승현님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러프나 벙커에서 찍어 치는 게 유리한지 끝까지 채를 던지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밀어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러프나 벙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스윙 스피드가 안 나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찍어 치려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찍어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약간 막혀버리고 팔로우가 뭐 가려고 해도 거의 뭐 억지로 되게 가는 수준의 팔로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러프나 벙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스루를 최대한 끝까지 해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찍혀서 끝나는 스윙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짧은 샷이나 벙커샷은 이 팔로우의 느낌으로 저는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팔로우 스루를 어떻게 이제 빼 나가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서 최대한 팔로우를 많이 가져가 주셔야 되고 벙커도 그렇고 러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헤드를 조금씩 열고 치는 샷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탈출을 해야 되고 스핀을 많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를 조금 열고 치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도 조금 더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팔로우도 조금 끝까지 가져가 주시는 거를 네, 훨씬 더 저는 추천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밀어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밀어치는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제가 느끼는 바는 네. 팔로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빼는 샷들 네. 보통 언제 많이 구사를 하세요? 어, 보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밀어치는 샷, 뭐 좀 팔로우를 조금 끝까지 가져가 주는 샷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스핀 컨트롤이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때 더 팔로우를 더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백스윙은 짧더라도 팔로우는 좀 끝까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공의 방향성도 좋아지고 공의 컨택 포인트도 좋아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여기서 스윙을 딱 끊어서 찍어서 치라 그러면 거리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거리 감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팔로우 스루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으로 거리 조절을 백스윙으로 이제 거리가 몇 야드 나갈 건지 예상을 해주시고 팔로우는 뭐 20야드든 30야드든 40야드든 제 생각에는 팔로우는 다 끝까지 가져가 주시는 게 예를 들면 뭐 30야드는 뭐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40야드는 뭐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팔로우는 그래도 끝까지 다 돌아가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팔로우는 벙커샷이든 웨지샷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길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승현님께서는 이 영상을 잘 저장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상황이 왔었을 때 네. 굉장히 귀중한 팁이잖아요. 다시 한번 꺼내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샷을 구사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최현호 님이십니다. 신형 웨지의 그루브 특성과 기존 웨지의 주요 차이점이 궁금하시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RTX 짚코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가 있죠? 저는 사실 이제 클리브랜드 웨지가 이제 신형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매년마다 새 모델로 계속 체인지를 했고 네. 보통 웨지를 한 3번에서 4번 내지 뭐 이 정도로 이제 새 웨지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RTX 짚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이 그루브 양이 늘어났어요. 원래 17개에서 19개로 이제 그루브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런 만큼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핀 양도 좀 늘어나게 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웨지를 봤을 때 딱 이제 셋업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나한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느냐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당연히 스핀 양이 늘어나면 너무나 좋은 거고 그냥 보통 똑같이 내 스윙을 똑같이 했을 때 그냥 이 채만으로 인해서 그냥 내 스핀 양이 늘어나고 스핀 컨트롤이 될 수 있다면 뭐 사실 뭐 특별한 걸 더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신형 웨지의 좀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핀 양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RTX 짚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시가 되자마자 업계 판매율 1위고 네. 또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재구매율도 1위라고 하는 네. 만큼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조금 너무 열심히 네, 많이 치셔서 그루브가 닳아서 다시 살 경우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또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또 사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좋았는데 똑같은 걸 다시 사는 이유는 뭐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산다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우님은요. 네. 영상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최현우님. 네, 최현우님이요. 네. 스윙을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웨지샷 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접 보시고 스윙에 대한 네, 뭐 네. 솔루션 같은 것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최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업 하셨을 때, 뭐 전체적인 뭐 스윙 틀이나 리듬감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리듬은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셋업을 하셨을 때, 어드레스 하셨을 때 손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어 있으세요. 그래서 몸에 좀 많이 가깝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손 각도가 이게 너무 꺾여 있다 보니까 백스윙이 올라갈 때 너무 좀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셋업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드레스 하셨을 때 이 각도를 너무 죽여주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하셨을 때 손목 각도 너무 죽지 않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팔로우 하셨을 때 보통 이렇게 치셨을 때 이 채 각도가 이쪽으로 많이 가 계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앞에 좀 약간 수직으로 서 있다는 느낌이 가장 좋은 앵글인데 보통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채가 많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운스윙 하셨을 때 최현우님 같은 경우 다운스윙 하면서 손목이 조금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목의 이 웨지의 각도를 좀 잘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서 몸 앞에 좀 채가 이렇게 딱 있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처지지 않게 네. 최현우님 이 두 가지 조금 신경 쓰시면서 좀 웨지샷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김계주 님이신데요. 잔디 상태에 따른 웨지샷의 방법, 그리고 40에서 90m 이내에 네. 거리 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김계준님이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m에서 90m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페어웨이에서 칠 때, 러프에서 칠 때 그 웨지샷의 잔디 상태에 따른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m 이내까지는 다 56도, 57도 웨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뭐 80m부터 90m는 그 10야드는 50도 웨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90에서 뭐 110 이런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도 웨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0m에서 한 15m의 이제 간격을 두고 70m 이후에는 전 다른 클럽의 각도의 차이를 두면서 저는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스윙 크기 같은 경우에는 56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클럽이 56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스윙도 해야 되고 중간 스윙도 해야 되고 4분의 3 스윙도 해야 되고 풀 스윙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50도 웨지나 46도 웨지 같은 경우에 저는 보통 두 가지로만 하는 편이에요. 4분의 3 스윙 아니면 풀 스윙. 네, 그리고 이제 그립에 짧게 잡냐 길게 잡느냐의 차이로 한 2야드, 3야드 정도는 조금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립도 네, 영향이 그립에 있어요? 이제 제일 길게 잡았을 때 이 정도라면 뭐 조금 내려 잡으면 뭐 한 2야드, 3야드가 덜 가네? 라는 걸 이제 연습을 통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그립을 길게 잡냐 짧게 잡냐에서 거리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갭 웨지는 굉장히 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딱 내가 편안한 4분의 3 스윙을 했을 때 내가 몇 미터 간다를 좀 파악을 해두시고 풀 스윙을 했을 때 몇 미터가 간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짧게 잡고 풀 스윙을 했을 때 몇 미터가 간다. 뭐 요 정도만 잘 캐치를 해 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러프에서 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치는 편이에요. 왼손의 강도만 조금 강하게 쥐어주시고 스윙의 크기는 똑같이 해주세요. 캐리는 조금 덜 나올 거예요. 근데 런이 생기거든요, 러프에서 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는 거리는 비슷해져요. 그래서 러프나 페어웨이나 스윙의 크기는 똑같이 해주시되 러프에서는 그립의 강도만 조금 강하게 잡아주시면 이제 공의 탈출이 조금 더 힘있게 나가주실 거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계준님은 네. 저희 언택트 스핀스쿨 너무 잘 참가하신 것 같고 아마 박인비 프로님의 주신 이 조언을 토대로 쇼게임의 달인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